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준석 국민의힘의 새 대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은 아니다 라는 말하는 것이 보도가 됐네요. 그러나 그건 뭐 정치의 본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양념거리로 말씀드리는 거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는 어제 그 취임식 후에 가진 처음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이 사람은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했는데 국회의원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인사말을 했는데요. 그때 당 안팎 주자들을 국민의힘으로 모아가지고 대선 후보 경선을 하겠다는 그 야권의 소위 빅텐트, 반문 빅텐트론을 꺼냈습니다. 우리 당 밖에 있는 훌륭한 주자님들, 당 안에 있는 대선 주자님들과 문재인 정부에 맞설 빅텐트를 치는데 내 소명이 있다. 우리 당 중심의 야권 대통합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안철수 대표를 만났다든지 기타 여러 사람들과의 조율을 거친 끝에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가져주시면 다른 당과 협상할 때도 또는 당 밖의 주자와 얘기할 때도 중심을 잡고 협상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어제 몇몇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당 입당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은 당 밖에 있는 주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나와 있는 주자들 여야를 통틀어서 압도적으로 국민의 지지 1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전 총장의 거취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서 자기가 입당 시한을 8월로 못 박았는데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그는 내가 8월 이야기를 한 건 공당의 대표로서 당내 주자와 당 밖의 주자 간에 명확하게 이렇게 어떤 일정을 갖고 예정표대로 신호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대선이라는 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치러지는 이벤트가 아니다. 어쨌든 8월에 경선 버스에 탑승하실 분들은 탑승하기 위해서 그 일정에 맞춰갈 걸로 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날에는 이준석 대표는요, 지난번 4월 7일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입당을 하지 않고 결국 단일화 조사에서 그 오세훈 시장에게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였죠. 패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거론하면서 이 안철수 대표의 선례가 타산지석이 되길 바란다. 그렇게 안 들어오다가 결국은 후보 단일화에서 실패해서 결국 시장이 못 됐지 않았냐, 이걸 촉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압박을 사실한 거죠. 이렇게 말이 나오자 여론조사 1위로다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취가 가장 주목되는 윤석열 전 총장은 이동훈 새 대변인을 통해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에 큰 기대를 지켜보고 있다. 모든 선택을 열려 있다. 국민이 가리키는 길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변인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발언을 훨씬 더 보다 진전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이 가리킨다는 건 뭐냐? 내가 정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국민이 자꾸 정치하라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뜻이며, 그걸 설명하면서 국민의힘이 그 이준석 대표 출범 후에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 정당으로 변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상식과 합리적 정당, 윤석열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상식이나 공정이라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늦지 않은 시간에 선택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제시한 그 8월 시한에 대해서도 아마 이동훈 대변인은 말하기를 이준석 대표는 당 경선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11월까지 국민의당 당을 해보면 11월 9일까지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자, 그걸 역산을 해보면 8월에는 버스가 출발해야 되고 버스를 타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윤 총장도 그런 이준석 대표의 칼럼들을 두고 국민 여론을 보고 있어서 윤석열 총장의 시간표하고 이준석 대표의 시간표가 상충되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는 입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주변에서도 이른바 이제 뭐 반 이준석 세력이라고 할까 그룹에서는 뭐 윤석열 총장이 안 들어올 거다 어떠다는 얘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언론에도 보면은 윤석열 총장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이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또 그 전에 지난번 대표 경선 때도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당신이 대표가 되면 안 들어올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이준석 대표의 그 경쟁 후보들이 얘기한 바가 있어서 윤석열 총장의 그 새 대변인이 시간표가 상충되지 않고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가치와 윤석열 총장이 추구하는 가치가 같고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아서 선택을 할 거라는 얘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 저 말 보면은 8월까지는 입당한다는 얘기. 뭐 7월에 입당할 수도 있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윤석열 총장의 국민의당 입당이라는 야권의 후보들 레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까 길목이 되는 이 부분이 순조롭게 풀려갈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런데 두 사람이 미묘한 두 사람보다는 두 사람 측에서 양측에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일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 전날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의 경쟁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호사가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반부패 이미지가 자체 발광이냐 반세차냐 얘기한다. 스스로가 빚을 바라는 거냐 남의 빚을 왔을 때 바라는 거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개인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발광체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반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그러니까 반사체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순이 부각돼야만이 윤석열 총장이 빚을 발한다는 상황이 된다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반사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 문제나 경제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이었고 반부패 문제나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이 아니라 일자리나 경제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되면은 가장 각광받는 주자가 조금씩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반문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크고 있지만 지금 지도가 높지만 그 문제가 지나가서 반사체라고 하면 일자리나 경제 문제가 있으면 다른 주자가 부각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세론이 있지만 그의 공정이라는 아젠다가 끝까지 갈지는 의문이라고도 보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총장은 반사체고 공정이라는 아젠다로는 지지도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자리하고 이 경제 문제를 얘기한 것은 결국은 다음 대선에서는 경제가 이슈가 될 거라는 생각까지 밝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도 대응에 나섰어요. 윤석열 총장의 그 참모로 오늘은 이제 이동훈 대변인은 지지자라고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지자의 한 사람. 그러나 언론에는 참모로도 알려져 있던 사람인데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는 이런 말을 듣고 페이스북에다가 국회의원 그 누구도 당대표를 바라보고 정치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대표보다는 강력한 대선주자를 따를 것이다. 대선주자가 더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리고 이 안철수 모델은 재현되기 어렵다. 왜냐? 당시 안철수 대표가 실패했을 때는 오세훈이나 나경원 이 후보들은 적어도 자력으로 20%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만 우뚝 올라가 있지만 다른 범야권 지지 후보들은 전부 합쳐봐야 10%도 넘지 못하니까 애당초 윤석열 총장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윤석열 총장 중심이라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 장 씨의 그런 개인적인 견해고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아무리 봐도 윤석열 총장 기류의 일부는 반영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불안감이 좀 생깁니다. 양측이 정권 교체라는 대사를 도모하려면은 굉장히 좀 합점을 해도 들똥말똥한데 서로 간에 기선을 제압하고 모두 주도권을 주려고 삿바싸움을 하는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에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는 자신이 말대로 지금 공당의 대표 정권 교체를 수행해야 하는 제1야당의 대표이고 정말로 국민적인 여러와 같은 지지를 받아서 그 젊은 나이에도 대표를 거머쥔 사람입니다. 공정한 대선 관리가 최대 과제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대선 관리 갖고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공정한 대선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 윤석열 유력 주자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 총장의 경쟁력에 대해서 그것도 올라갈 거라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는 폄하하는 발언을 한다면 공정해야 될 공당 대표가 아니라 정치 평론가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죠. 저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지 않으면서 평론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조심해야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비관적이다, 이 사람은 낙관적이다, 이 사람은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게임을 주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대권 레이스를 할 때 1mm라도 서로 간에 차이가 있으면 난리가 나는 이 판에서 공정성을 상징으로 해야 되는 공당의 대표가 특정 후보에 대해서 저 사람은 반사체다, 또 사람 뭐다, 이거는 좀 곤란하다. 윤석열 총장이 지지도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윤석열 총장이 발곽체든 반사체든, 그거를 이 시점에서 대표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공개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하고 평가할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객관적이고 아무리 냉철한 비판, 전망이고 올바른 평가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영향을 준다 이거죠. 많은 주자가 있는데 특정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거는 좀 불공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거죠. 후보가 나중에 정해진 다음에 밀실에서나 전략 회의를 할 때 우리 후보님은 이건 문제고 이건 문제니까 이렇게 개선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모르는데, 여러 사람이 지금 아직 경쟁 레이스판에 딱 서지도 않았는데, 출발선상에 거기서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거는 좀 곤란한 얘기다. 더군다나 그는 지난 대표 경선 때 경쟁 후보들로부터 당신은 유승민기 아니냐, 그래서 공정한 선거 관리가 가능하겠느냐, 그걸 의심하면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안철수 대표 같은 사람들이 입당하겠느냐라는 공격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거기에다가 일자리 문제나 경제 문제가 부각될 상황이 없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각광받는 대선 주자가 조금씩 변할 거라고 됐는데, 이 말이 또 묘한 것이,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적 정신과 가치는 경제다. 경제가 다시 성장해야 젊은이들이 가장 고통받는 일자리, 저출산, 불평등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발언이 이렇게 비슷하니까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받기 십상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도 어떤 뜻에서 했는지는 모르고 저는 그 동의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해를 받을 이런 류의 발언은 삼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당의 대표고 이 미묘한 시기에 국민의힘 대표여서, 그러나 젊은 대표여서 자신이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가 유명인은 아닌데 여자친구가 있다고 보도된 것까지도 저도 흥미로워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라는 그런 정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측에 대해서도 지금 의미입니다. 제발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는 평론가가 아닙니다. 평론은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준석 그 대표에게 대표가 되다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등 뭐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소위 그 제3지대 형으로 갈 것 같은 거, 가지는 않을 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언제 입당할 거라는 것 같은 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지, 아직도 저는 동문서답식이라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요, 당권 장악에서 실패한 반 이준석 그룹의 일부는 윤석열 총장을 포함한 당박 주자들을 묶어서 또는 합쳐서 제3지대를 만드는 구상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총장은 아직도 딱 부러지게 뭐 선문성답하자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언론은 윤석열 전 총장 측 관계자가 말하기를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의 일정표가 다른 것이다, 이건 틀렸다 하더라도, 아까 이동훈 말에 의하면은, 이동훈 대변인, 이준석 대표는 급할지 모르지만 윤석열 총장은 검사 윤석열로부터 정치인 윤석열로 전환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나이는 어리지만 정치인인데 윤석열 총장은 아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검사 생활한 사람이 불과 석 달 만에 노련한 정치인으로 대권을 노려볼 만한 그런 종류로 변신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찌보면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아주 혹독한 검증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 주변의 사람들은 의견이 둘로 가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빨리 국민님에 입당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 경선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자. 아니면 최대한 입당을 늦춰야 된다.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요, 양측이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입당 문제입니다. 대선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공약을 갖고 얘기는 입당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당은 정해져 있는데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갖고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는 뒤집어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아직은 준비가 덜 됐다는 걸 뜻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현 단계로서는 나중에 입당할 때 하더라도 아직은 입당을 안 하기보다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미루려고 하는 거라. 입당하기로는 결정했는데 입당 시기는 미루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일부 측근들은 윤이 만약에 조기에 입당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기네들이 입지가 축소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려하고 있다는 소문도 확인은 되지 않지만 놔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는 이게 먼 훗날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한두 달 내에 벌어질 일입니다. 입당의 조건을 제시하든지 언제까지는 딱 부러지는 결론을 내겠다든지 이런 입당에 관련된 메시지하고 입당의 시간표를 내놔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정말로 이제는 급합니다. 그리고 매끄럽게 그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